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의 목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데요. 걱정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 목이 항상 아픈데요. 이것은 늘 달고 다니는 것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4월 11일 장전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증시를 간단히 체크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그나마 0.4% 상승 마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은 명확하게 성장주와 가치주가 갈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섹터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여기 선을 딱 이렇게 그어서요. 왼쪽 위는 주로 이제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고 오른쪽 아래는 주로 가치주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 트럭, 픽업 트럭이 출시가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리콜이 발생되었다,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3%나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도체 섹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올해는 많이 안 올랐지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이제 PER, PBR이 좀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빅테크들도 이제 이쪽도 성장주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연준의 긴축 발언 이런 게 가시화되고 이런 악재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생각보다 경기 민감주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비재 쪽 있잖아요. 타겟이 요즘에 강세죠. 타겟 유통업체, 타겟 월마트, 약간 소비업체, 코카콜라, 펩시 이런 데들 있잖아요. 피존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덜 오른 섹터,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가 거의 지난주에도 계속 오르고 이번에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도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에너지 기업과 이 소재주, 여기가 어디냐면 약간 비료주, 원자재 관련주, 광물 관련주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V자 체크한 데 두 개,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아야 이제 에너지랑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이쪽이 증시가 좀 무너질 때 솟아오르는 섹터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나 상하이 악재, 상하이 락다운 그런 악재가 발생하면 할수록 공급망 이슈가 발생되고,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만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은 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상하이 락다운은 중국 경기 둔화를 불러오면서 원유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좀 양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오프닝 쪽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좀 나왔습니다. 섹터 흐름은 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원자재나 약간 에너지 쪽 이런 쪽이 좀 강세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국제 상품 가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국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약간 우라늄, 프로판, 나프타 전체적으로 석탄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 은도 쭉 오르고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콩, 밀, 제목 이런 거, 목재 다 오르고 있어요. 팜유, 치즈, 우유, 고무, 오렌지 다 올라요. 지금 식량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4월 말이 이제 밀의 파종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렇게 밀이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아마 금요일쯤에 발표가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요일날 발표가 되었는데,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달 기준이에요. 3월달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해서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제 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엔 여기 주식과 관련 없지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식품이랑 사료 가격이 20% 이상 급등해서 국제적인 영양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경고를 했네요. 그리고 기아 위기, 아프리카 중동에서 기아 위기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이것저것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요 자리. 이때가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께서 약간 이제 양적 긴축이나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10년물 국채금리 확 튀었어요. 제가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는 것은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연준의 국채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 이슈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한 4거래일 연속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3월 초에도 보시면은 연준의 매파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설마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조금 이제 완화 되겠죠. 전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완화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성장주에는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악재예요. 국채금리 올라가는데 왜 주식을 왜 사나요? 국채를 사면 되죠. 국채 사서 1년 들고 있으면 2.7% 이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배당주가 뜨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약간 배당주, 경기 방어주 좀 이런 애들이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좀 증시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0.2%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ETF EWY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EWY가 얼마나 빠졌냐? EWY가 0.93% 빠졌네요. 전체적으로 EWY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흐름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어제 달러도 거의 100까지 올라갔죠. 금요일날 99.8인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EW 떨어지고 야간 선물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야간 선물 따라 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움직여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야간 선물 따라서 한 0.2% 정도 하락 출발할 좀 가능성이 전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그렇게 하락 출발하다가 외국인 매동 보고 간을 좀 보겠죠. 그나마 이제 중국 ADR이 아마 제 기억에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바이두 이런 애들 좀 볼까요? 바이두 0.7% 빠졌고 알리바바 이런 애들 봐봐. 좀 알리바바 좀 봐보세요. 봐봐 0.7% 생각보다 좀 많이 선방했어요. 중국 ADR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에 열리는 중국 주식도 좀 선방을 해줄 가능성 좀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좀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글로벌리 좀 상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저는 일단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설 자리는 좀 일단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게 약간 상하이 락다운 이슈죠. 락다운 이슈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다 공장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잘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재고 수급 문제가 없지만 이게 락다운이 좀 길어지면은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약간 지금 만일의 사태 대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예 지금 공장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농심,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러한 음식료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락다운을 했다. 아예 지금 공장이 멈춰 있다. 이런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오르기 힘들어요. 물론 약간 화학, 철강, 건설, 조선 뭐 이런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반도체도 일종의 경기 민감주. 아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 반도체인데 지금 공장 어쩌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명심을 해두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사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경기 민감 중에서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뭐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땐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현대차를 꼭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이런 애들 있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약간 현대글로비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만약 이번에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조정이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막 급등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바닥에서 좀 잡았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죠. 물론 당연히 추천은 아니고요. 느낌 아닌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스르생2를 중국에서 11일부터죠. 11일이면은 오늘이죠. 오늘부터 중국에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좀 공식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중국에서 이제 방영되는 8번째 한국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드 이후로 지금 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엔터나 이런 쪽에서 사이가 안 좋은데 최근 들어 뭐 사랑의 불식작, 빈센조,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엔터 섹터에 이제 관련 뭐 훈풍이 불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엔터나 미디어 쪽 이런 쪽을 쓱쓱 한번 훑어봤는데 좀 차트가 그나마 좀 괜찮은 애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애. 최근에 21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1선 회복까지 해줬습니다.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SBS도 이제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뭐 21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잡아가는 전략. 비슷한 느낌으로 SBS 컨텐츠 허브가 아니라 허브 콘텐츠, 제가 컨텐츠로 저는 주로 발음을 하는데 콘텐츠가 아니고 콘텐츠 허브, 이런 애들도 뭐 계속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21선 한 번씩 계속 두드려주고 있네요. 두들 매수 기회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런 애들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또 뭐 제가 볼 때 또 이제 여러 뭐 드라마 제작사 뭐 많잖아요. 이런 애 괜찮나? 키스튼 약간 좀 아래로 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네요. 이런 애. 아무튼 이런 엔터 드라마 제작사 뭐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제 생각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막 뭐 이렇게 금리 인상,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이 꺾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이게 목요일 저녁, 뭐 금요일 아침 이쯤에 나온 뉴스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242% 정도 급증했다. 이 뉴스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날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제 기억에 뭐 제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지난주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러니까 장 마감 브리핑 시간에 앞으로 이제 2차전지를 봐야 된다. 왜냐면은 실적 시즌인데 이미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한번 발표했죠. 그런데 반도체는 이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이게 오르기가 힘들어요. 주로 이제 반도체 상하이 락다운 경기도나 IT 수요 둔화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가 막 급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이 좋다. 성장이 쭉 나오는 섹터다.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드렸었잖아요. 아마 수요일 저녁 마감 브리핑 때 써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그러면서 괜찮다. 2차 전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성장주를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오면 한국에서 화학, 철강, 조선, 건설, 뭐 자동차,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탑픽들 여러 가지 제가 꼽아 드렸었고 2차전지 아빠 관련주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로 이제 소재주, 양극재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이제 오르겠죠.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핵, 분리막, 뭐 동박, 알루미늄 박, 뭐 2차전지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알루미늄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관련주들 잘 보시고 이제 좀 덜 오른 애들이 보통 이제 원익 P&E 같이 장비주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PER, PBR이 낮아요. 왜냐면은 소재주, 예를 들어 양극재, 뭐 LNF나 에코프로비움 같은 양극재들은 2차 전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배터리를 만들 때마다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들어갈 때 한번 쫙 투자가 되고 뭐 수리할 때도 투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배터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애들이 뭐 돈을 번다 약간 그런 구조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경험상 이렇게 원익 P&E도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죠. 작년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올랐었죠. 9월달까지. 그러니까 소재주들이 먼저 한번 쫙 오른 다음에 장비주도 뒤따라서 장비주 차례가 한 번씩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뒤늦게 들어가실 분들은 좀 장비주 들어가시는 전략도 좀 나빠 보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좀 새로운 성장주를 저는 이제 우주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우주 관련주를 볼 때 이제 지표 중 하나는 먼저 드론 관련주를 항상 전 늘 체크하고 있어요. 드론 관련주 베셀과 네온테크가 있죠. 네온테크는 약간 좀 흐름이 더디지만 베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달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드론 관련주가 오르게 되면은 우주 항공 관련주가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뉴스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네요. 4월 10일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내 첫 심우주 프로젝트 달 탐사선 개발 마무리 돌입. 8월 달에 우주로 간다고 해요. 약간 기술력이 부족해서 미국에 가서 달에 뭐 위성 같은 거 하나 쏘나 봐요.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달 탐사 사업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합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뭐라 뭐로 나왔죠. KPLO 비행 모델 구조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카이가 제작했으며 추진 시스템은 하나가 개발했다. 그러니까 하나랑 한국항공우주 여기 두 개 이제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감 장전 브리핑은 이렇게 전체 공개로 올려드린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주 섹터는 뭐 성장주 좋다고 했잖아요. 계속 아마 이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얘는 21선 아래가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제가 21선 위에 떠 있어가지고 좀 아래로 오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가격은 잡아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좀 분할로 잡아가는 전략. 한국항공우주도 괜찮아요. 한국항공우주고 그리고 하나가 하나 두 개 있죠. 상장사가 하나 에어로 시스템 이게 대표적이에요. 얘는 21선 아래에 있어서 뭐 최근에 기관이 매도하면서 많이 이제 패대기 나왔네요. 과거에도 이렇게 패대기 한번 쳤다가 1월달, 2월달 패대기 쳤다 올려줬죠. 올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요즘 내려가고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하나 에어로랑 하나 시스템. 그리고 뭐 LIG 넥스원도 우주 관련주.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도 한때 인텔리안 테크도 여전히 21선 위에 있네요. 국권 하네요. 얘도 우주 항공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코스닥에서 뭐 연기금 매수 1위가 인텔리안 테크다. 예전에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참 샀을 때 뭐 그랬던 제 기억이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막 장 초반부터 약간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막 썩 좋은 출발은 아니지만 뭐 날씨도 좋고 꽃도 피기 때문에 바깥 경치도 보시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